두 분 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아주 비판적인 지적, 심지어 황장수 소장은 엑스맨이라고 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당내에서는 그 소장파하고 중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은 소장파들은 상당히 그 김정인 위원장 신뢰가 아주 돈독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뭐 같이 이렇게 이 모임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쭉 지켜봤을 때 당의 세신 변화, 기존의 그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의 어떤 당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미래가 없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변화 쇄신을 해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그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마포 포럼이라고 하는 그게 김무성 대표는 그게 본래 더 좋은 세상으로가 이름이래요 본래. 네. 그 만나 보니까 이제 첫 그 강연자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잖아요. 그 자기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전직 의원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전 구정친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뭐 45명이나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비공개 토론회를 처음에 간단한 인사 공개만 하고 비공개 토론을 했는데 어쨌든 이 팔순 노인네가 이렇게 이 시대 흐름을 꿰뚫는 게 안목이 상당하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을 비웠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우리가 항상 킹메이커를 하지만 자기 여차적하면 티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날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그 되려고 하는 마음은 비운 것 같아 뭐 이래서 한 결론적으로 상당히 신뢰가 갔다. 그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그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보수 야당에 지금 이제 자기의 할 역할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 당에서 그 역할이 끝나는 시점에서 당에서 이제는 자주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시점이 온다.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선거가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하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 또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당에 후보 없다 그러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자기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에서 보면은 없다 인물 없다 하면서도 분발을 촉구하는 거다 이래 보고 그 또 이렇게 반대쪽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당을 완전히 말아먹는 거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쪽이세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서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 다들 그렇게 느끼겠지만 당 외부의 인사를 선호한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은 103석이라는 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 차출은 안 할 것이다. 이게 뭐 초선 의원들 부산에는 박수영 뭐 서울에는 윤희숙 뭐 김웅 이런 사람들이 거론됐지만 뭐 그건 아니고 외부 인사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게 예, 그래서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안철수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얼마 있으면은 저는 예를 들면은 경선 준비가 룰 정하고 하는 것을 11월 중순까지 끝내달라고 그랬대요. 이게 그럼 경선 준비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그래서 저는 12월 달, 이게 내년이 되기 전에 그 당내 인사들도 물론 그게 주로 이제 이 원외들이겠죠. 이게 후보들이 잡힐 거다. 예, 잡힐 거고 외부 인사도 이 연말쯤 되면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거기서 그 과정을 얼만큼 이렇게 잘 프로세스를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저도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지금 뭐 또 중진들이나 이런 좀 최근에 또 반발을 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비대위 체제 끝내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끝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 당장 가면 전당대회 치르고 가고 지금 내년 4월에 있는 지금 보궐선거까지 다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창 정기국회 중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가면 김종인 이 지금 위원장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2016년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의 그 강인한 그 기억 때문에 그하고 대비되니까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이 지금 짜르라고 불렸잖아요. 그때는 짜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네,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공천권을 쥐고 있었어야 안 짓지. 그거 저 자기 공천 몇 개 챙기려다가 쫓겨날 뻔했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김종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결국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데 김종인의 승패 여부는 결국은 지금 내년 4월 보궐선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부산 먹고 서울을 확실하게 탈환을 하면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뭐 본인은 마음 비웠다고 하지만 본인이 아마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고만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그러면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한테 뭐 문 뭐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뺄셈 정치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철수만 데리고 오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1년도 당시 야당이 그때 야권이 서울시장을 이겼던 박원순 모델을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뭐 당내 인사로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거부감이 있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들 경선 한번 치르고 그럼 바깥에서 그러면 같이 또 한 번 더 하는 옛날에 야권 단일 후보 예, 단일 후보를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거기 소위 말하는 그때 박원순이 시민 후보 뭐 그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그러니까 힘이 짐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이미지도 뗄 수 있고 집왕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는 어제 그 탈당했던 금태섭 뭐 네. 저는 금태섭이 뭐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잘 그런 분위기를 잘 이용을 한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 정당이에요. 21세기입니다. 변화를 갖다가 진짜 자신이 도모하고 싶다고 온다면요. 전 정치 기술자 1인에 의해서 정당이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척 할 뿐이에요. 지금 저 당에 당원이 수십만 명 있고 또 당의 지역 구도도 있고 또 당의 각종 간부들도 있으면 저 당이 변해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민주적인 토론과 그다음에 그런 하부 조직부터 다지면서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던지고 가야 되죠. 뭐 시간이 몇 달만 있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하고 자기 주변에 회의 오는 사람 말 몇 명의 행동과 말로 이 표현으로 변한 것처럼 하는 거죠. 저게 변했겠느냐? 아니죠. 좀 이따가 어느 시점에 되면 저는 저 사람 저기서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봐요. 튕겨 나가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저 당은 변했느냐? 아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무슨 짜르니 자신의 권위로 눌러니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부분으로 봐서 그리고 저 사람이 가장 문제는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가치를 제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대중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자, 지표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아까 우리 한길이 했던 조사인데 39.2% 19.3%인데 지금 정도 되면 지표로 반영이 되어서 나와야죠.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정당 지지도가 예. 그때나 지금이나 맡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충격적인 거는 보수층한테는 그래도 보수층부터 지지는 좀 받아야죠. 보수층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지지율이 41.4%입니다. 그 전화면접이에요. 예? 전화면접이에요. 조사에. 두 개 섞였던 그래도 예, 좀 예열했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11에서 13일 했던 그 조사입니다. 반면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이 63.2%를 지지합니다. 물론 여기는 또 뭐가면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산이 됐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중도를 지지를 받느냐? 중도는 16.2%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혁신해서 뭘 한 겁니까? 자, 서울시장 이야기인데 서울시는 44대 19%입니다. 44대 19%인데 본인 서울시장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선 의원들 그거는 무슨 얘기면은 아까 내가 소장 의견에 동의한다는 게 뭐가면은 정당이면은 민주적 토론이 있는 거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김종인 개인한테 모든 걸 개인기에 다 의존해놓고 그냥 관망만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혁신 프로세스인가요? 서설 결과가 나와도 당내 그리고 지지자들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면은 당 김정인 위원장이 떠나게 되면 언제든지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고. 이재명 최근에 추가 행보를 보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마지막 뭐 형식상으로는 그 파기환송됐던 그것도 최종 결론이 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습니다만. 이재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그 4월 보궐선거, 4월 보궐선거, 서울 보궐선거는 이재명의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재명의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낙연 혼자 보는 예비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서울시장 하나 된다 하더라도 뭐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만약에 서울시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럼 그 대타로 본인이 말고는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입들을 다 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 가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이래 너무 많은 입을 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설수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 피로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에 따른 거의 예, 뭐 최상위까지 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1위로 달리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앞서가는 경우는 그거는 또 다른 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은 상당히 해피해 보이지만 상당히 속으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그 김경수 재판을 비롯해서 김경수 재판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과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원희룡의 적극적인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좀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만 하더라도 조금 유페이스 같은 기분, 이낙연만 하도 유페이스 같은 기분이 드는데 원희룡은 중앙 정치 무대에 너무 오래 있었던 사람, 기존의 정치 그 문법 뭐 그런데 좀 많이 얽매여 있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 사교수가 아니라 제 주위에 제가 접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원희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접한 사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관적인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그 이 국민의힘 자체가 뭔가 역동성과 뭐 개혁 이런 부분들을 김종인 혼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원희룡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주지사지만 이재명이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아주 순발력 있게 그리고 아주 뭔가 아주 기발한 것을 뭐 던지면서 계속 이렇게 여론을 끌어가는 거 힘에 비하면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안정감 아니겠어요? 이게 그 이재명 지사로 봤을 때 이 다들 뭐 예를 들면 파괴력이라는 역동성 이런 부분 인정하지만 안정감 있는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캐션 마크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본인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파기 판성 속에서 최종 극이 됐을 때도 오히려 도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동안 도정을 제대로 못 살펴서 뭐 이러면서 도중에 전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아까 지적했듯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도가 올라간 거. 그래서 지금 이낙연 당대표랑 차이가 이제는 그때는 20-30%씩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자릿수까지 지금 쫓아가는 이런 모양이 됐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직접 친문, 민주당 지지층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도 촛불 개혁을 힘있게 헤쳐나갈 사람은 이재명 지사 아니냐. 이낙연 당대표한테는 조금 그런 파괴력이 없는 것 같아. 결단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친구들이 친문임에서도 불구하고 문재인과의 경선에서 상당히 각을 세웠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음 미래를 위해서는 차기 지도자는 이재명이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낙연 당대표한테는 일종의 좀 비상이 걸린 거죠. 그게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이야기대로 뭐 이런 좀 약간 조급하게 보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봐봐요. 유승민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같다 이러니까 그 말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것도 순발력은 살아 있으면서 자기가 대통령 이렇게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1년이 참 굉장히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가 하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주제 빼지 말자고 얘기를 했구나. 지표상으로 보면은 사실 아직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결론은 여야 후보를 섞어놓고서 했으니까 이 역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계속 하던 방식으로 일단 여권 후보, 야권 후보 분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조사에서는 25.3, 24.2 거의 좁혀졌죠. 7월달 조사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 10% 이내로 좁혀진 이후 지금 1.1%까지 좁혀졌으니까 그때 8%였다고. 앞서지는 못하고 있고. 앞서지는 못하고 상당히 좁혀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은 이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이제 일단 대결을 보면은 근데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의 특징은 계층별로 지지율의 편차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성별로 예를 들어 성별로 남녀변에 보면은 뭐 큰 차이가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남자 여자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데 이재명 지사는 남자들한테는 29%로 굉장히 높은데 여자한테는 19%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요. 10% 편차가 발생합니다. 세대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더불어민주당에도 그 지지율을 많이 따라왔다고 했는데 저희들 조사에서는 50대 31.9, 50.3대 31.9로 아직도 편차가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열린민주당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59대 66.6, 샘플수는 뭐 25는 적으니까 이 소위 말하는 여권 내에서는 아직 완전한 지지율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무당층 이런 층들의 지지율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전체를 합해놓고 보면 소수 여당에서는 좀 밀리는데 이 여당이 아닌 야당의 지지율에 기반으로 해서 전체 지지율에서는 지금 따라오는 형국이죠. 달리 이야기하면은 확장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지금 여당이 아닌 이 야당 또는 이 무당층들이 나중에 투표장에 나올 것이며 야당 지지자가 이재명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 회의적이죠.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좁혀져 오는 거로 봐갖고는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 여권의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토, 거부감은 많이 완화되고 있고 어쨌든 수용해 하는 분위기 쪽으로 방향은 잡혀가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15